I will make a hot note. Where is your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역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꾹쌤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3학년 역사 13강 북한의 변화와 남북한의 통일 노력, 동아시아의 영토 문제와 역사 갈등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독재정권 수립에 대해 알아보면 1950년대 6.25 전쟁 이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김일성 중심의 독재체제를 강화, 1960년대 중국과 소련의 이념 분쟁으로 독자 노선을 추구하고 1인 독재체제를 뒷받침하는 유일 사상으로 주체 사상을 체계화하여 김일성 개인을 우상화, 1970년대 주체 사상 통치 이념화, 국가 주석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하고 수도를 평양으로 바꾸었으며 김일성을 국가 주석에 선출하여 1인 독재체제를 확립하며 김일성 유일체제를 수립하게 됩니다. 뒤를 이어 김정일이 1960년대 후반부터 공식 석상에 등장하였고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의 3대 혁명 소조운동을 지도, 국가 주요 직책을 차지하며 권력을 장악해 나갑니다. 김정일은 1980년 공식 후계자로 지명되고 1993년 국방위원장에 취임,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최고 권력자가 되었으며 1998년 국방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하며 자신에 대한 우상화를 강화하고 모든 분야에서 군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한 성군 사상을 내세워 북한 사회를 통제하게 되고요. 김정일은 아들 김정은을 2010년 후계자로 임명한 후 3대 권력 세습을 추진하였는데 2011년 김정일이 사망하자 김정은이 권력을 세습하여 북한의 최고 권력자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북한의 경제와 사회 변화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북한은 1950년대 중국과 소련의 원조, 북한 주민의 노동력 동원 등으로 경제 회복에 나섰으며 1956년 시작된 대중 동원운동으로 생산 현장에서 속도와 경쟁을 강조한 천리마 운동을 시작,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확립하였으며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지만 폐쇄적인 경제체제, 기술과 자본의 부족, 과도한 중앙집권화, 국방비 과다 지출 등으로 한계가 드러나게 되죠. 1980년대에는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로 북한 경제는 더욱 어려워졌는데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병법을 제정, 대외 경제 교류를 추진하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1990년대 이후에는 1991년 나진 선봉 자유무역지대, 2002년 신의주 경제특구를 지정하며 제한적 대외 개방을 추진하고 개성공단을 설립하여 남북 경제 교류를 확대하였으나 폐쇄적 경제 구조, 핵무기 개발에 따른 국제 지원 중단, 낙후된 기술 등으로 만성적인 경기 침체에 빠지게 되죠. 북한 사회는 6.25 전쟁 이후 전면적인 사회 보장 제도를 실시하고 개인보다 집단을 중시하는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북한 주민은 직장별, 계층별, 연령별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해야 하는데 이러한 집단주의적 조직 생활을 통해 주민을 감시하고 통제하게 되었죠. 하지만 경제 침체로 인해 사회보장 제도에 따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집단주의 조직 생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에너지, 물자, 식량이 부족하여 탈북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남과 북은 민족 통일을 위한 노력도 해나가게 되는데 1971년 남북 적십자 회담을 개최하고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을 통해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3대 통일 원칙에 합의하였으며
1985년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과 예술공연당 교환 방문이 이루어집니다. 1990년에는 서울과 평양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고 1991년에는 남과 북이 국제연합 유엔에 동시 가입하여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하고요. 계속해서 2000년에는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인 햇볕 정책이 추진되어 금강산 관광산업, 경의선 복구사업, 개성공단 건설 등의 남북 교류가 활발해졌고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6.15 남북 공동선언을 채택하게 됩니다. 2007년에는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14선언이 발표되게 됩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 핵 문제 등으로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고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으로 남북관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한반도의 평화 정착,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대화와 협력을 통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동아시아의 영토 문제와 역사 갈등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 하는데 독도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1905년 러일 전쟁 중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라는 이름으로 시마네현에 편입하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연합국에 의해 우리나라로 다시 반환되지만 일본의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고 독도를 일본 영토로 왜곡한 학습지도 요령 발간을 하며 자기 영토라 주장하고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1785년 일본의 하야시 시헤이가 그린 삼국 접양지도 등 우리나라와 일본의 고지도 등 여러 기록을 통해 독도가 우리 땅임을 입증하였고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해 영토 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은 역사를 왜곡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일부 우익 세력이 우리나라에 대한 식민지배 정당화, 징용과 징병의 강제성 축소, 일본군 위안부 내용 제외 등 전쟁 과정에서 범한 일본의 잘못에 대해 제대로 서술되지 않은 역사 교과서를 제작하여 2011년 일본 정부의 검정 심사를 통과시켰죠. 야스쿠니 심사참배, 센카쿠 열도 소유권 다툼 등으로 주변 국가와 정치적 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중국은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중랑성 등의 역사, 지리, 민족을 연구하는 사업인 동북공정을 추진하여 고구려와 발해가 중국 소수 민족의 지방정권이라고 주장하는 등 우리나라의 고대사 전체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는 정치적, 외교적 대처를 하고 있고 역사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고자 한, 중, 일의 시민단체와 학자들이 공동 역사 교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우신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은 북한 권력의 부자 세습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에서 미음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김일성, 1960년대부터 개인 기억작업 본격화, 니은에 선출되어 1인 독재체제 확립. 디귿, 1980년 공식 후계자로 지명, 1993년 리을에 취임, 1994년 최고 권력자가 됨. 미음, 2010년 후계자가 됨. 2011년 권력을 세습하여 북한의 최고 권력자가 됨. 자, 기억부터 무엇이 들어가는지를 알아보면 김일성이 1960년대부터 개인 우상화 작업을 본격화했죠. 그러므로 1번 기억의 우상화는 맞는 표현이고요. 니은에 선출되어 1인 독재체제 확립. 자, 김일성은 국가 주석에 선출되어 1인 독재체제를 확립하였으므로 2번의 니은 국방위원장은 틀린 표현입니다. 디귿은 김일성 다음이 김정일이니까 3번의 디귿 김정은은 잘못된 거고요. 1980년 공식 후계자로 지명된 다음에 1993년에 국방위원장에 취임을 하죠. 그러므로 4번의 리얼 국가주석도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1994년 최고 권력자가 되었고
미음은 김정일 다음이니까 김정은이 되겠죠. 그러므로 5번 미음의 김정일도 틀린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1번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2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가 발표된 시기를 아래 연표에서 고르면 이라는 문제인데요.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해결한다. 둘째, 통일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실현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넘어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한다. 자, 제시된 내용은 1972년 7월 4일 남북한 당국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한 7.4 남북 공동성명입니다. 이 성명에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3대 통일 원칙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므로 2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의 나가 되겠네요. 3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뉴스의 내용과 관련된 우리나라 정부는 이라는 문제입니다. 속보를 알려드립니다. 남북이 갈라진 후 처음으로 우리나라 대통령과 북한의 지도자가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회담 결과 발표된 6.15 남북 공동선언으로 남북은 서로 신뢰를 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것은 김대중 정부에 관한 것이죠. 김대중 정부가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인 햇볕 정책을 추진하여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러므로 3번 문제의 정답은 김대중 정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4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글의 미출치인 기억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이라는 문제인데요. 1980년대 이후 북한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분적 개방 정책을 추진하였다. 자, 보기 중에서 부분적 개방 정책이랑 관련이 있는 것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업 합병법을 제정하였다. 자, 1980년대 이후 북한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 합작 투자법인 합병법을 1984년에 제정을 하였죠. 그러므로 기억은 맞고요. 니은 천리마 운동을 실시하였다. 자, 이것은 부분적 개방 정책과는 거리가 있죠. 디귿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하였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분적 개방 정책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리을 나진 선봉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하였다. 1991년에 나진 선봉 자유무역지대를 개설하면서 부분적 개방 정책을 실시하였으므로 리을은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4번 문제의 정답은 기역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학교 3학년 역사 13강 북한의 변화와 남북한의 통일 노력, 동아시아 영토 문제와 역사 갈등에 대해서 공부해 보셨는데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